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이번 3일째인 보리스 수상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라고 병원 측이 보도하였습니다. 자가 격리 상태에서 치료받으며 화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토마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 조치된 보리스 수상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는 사용하고 있지만 수면도 잘 취했고 정신도 맑은 상태에서 기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상관저에 마련된 코로나 정보센터에서 외무장관 도미니크라 아압은 보리스 수상 상태가 안정적이고 의식이 명료하다고 보고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리스 수상이 꼭 이겨낼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타고난 파이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동당 당수 키어 스테머 경은 제레미 코빈 전 당수가 지난 4년간 비난 속에 당론으로 유지해왔던 반유대의 사상을 취임 4일 만에 해결해버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테머 당수는 4월 6일 그의 부인 안젤라 레이너 여사와 함께 4명의 유대인 그룹 리더들을 초청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초청된 인사들은 유대인 지도자 협의회 대표, 유대인 카운실 대표, 유대인 지역사회부장, 트러스 대표, 그리고 유대인 노동자 대표였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스테머 당수는 노동당 내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당수 수락 연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당내에 이런 독소를 뿌리 뽑아버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테머 당수는 유대인 단체들을 위한 불만 처리 절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의 창설을 약속하고 일주일 이내에 모든 미해결의 사건들을 보고서와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당 내 엔티세머티즘의 확산은 코빈의 리더십 기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시장과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배경에 깔고 유대인들을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을 근간으로 1948년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던 지역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것도 현재 중동의 갈등을 빚게 된 결과라는 관점에 동의함으로써 작금의 유대인을 미워하는 분위기를 노동당이 지지해왔다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는 코빈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채택하면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당내에 더욱 팽배해졌고 이로 인해 영국 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 중국 우한시가록 다음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북부 도시들은 2차 감염을 우려하여 주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시가 통제에 들어간 것은 1월 23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한에서 5만 명이 감염되었고 2,5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후앙시에서 지난 2주 동안에 신규로 발생한 환자는 2명이라고 발표하면서 통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믿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한시에서는 통제가 해제됨으로써 약 5만 5천 명이 기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한공항의 국제선 노선들도 개방하여서 이미 1만 명 이상이 항공기로 도시를 떠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제선이 완전 복구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인 입국이 쉬운 한국 같은 나라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비밀에 붙여있는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보고 실태를 간추려 보도해드리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은 500명을 검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0이라고 화요일 세계보건기구는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의 평양에 있는 국가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4월 2일 현재 11명의 외국인과 698명의 국민인 709명이 코비드-19에 대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코비드-19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509명의 검역소에 외국인 2명과 507명의 국민이 있다 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말합니다. 12월 31일부터 24,842명이 검역소에서 풀려났으며 여기에는 380명의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는 1월 PCR 진단 시험에 사용할 프라이머와 프로브 보호 장비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월 26일 북한에 1,500개의 테스트 키트를 보냈다고 발표했고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적십자사 및 원조 단체들도 북한에 대한 원조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보호 장갑, 안면 마스크, 테스트 키트 및 항생제와 같은 의료용품은 유엔 제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모든 도움은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날인 화요일 독일의 DW 신문은 북한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이 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신문은 은둔 국가들의 정보를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인근 중국은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다고 보고했고 분단된 반도의 나머지 절반인 한국에서는 8천 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면서 북한이 숨기고 있는 문제들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3월 9일 데일리 NK 신문은 180명의 북한 병사들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그 소식통에 따르면 중요한 군사 병원들이 메탄올을 뿌려 감염된 지역을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가 조금 지나서 3월 25일에 또 다른 헤드라인은 수감자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가 아닌 급성 폐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은 정확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특히 금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9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처럼 외부의 도움이 없이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전국 인구는 만성 영양실조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소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